태권도를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초급 수련생 K씨. 사고 당시 수련생 K씨는 반복적인 훈련에 체력이 소진된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평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미트를 치는 과정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체력이 소진되어 있던 K씨는 착지 불안정으로 무릎에 충격이 가해져 그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중상의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행히 태권도장에서 들어놓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접수 뒤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태권도 수업 중 사고 당사자인 K씨는 왜 손해사정사를 찾게 된 걸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해당 부상은 상해진단명 코드 S8352로 분류되며 단순한 일시적 부상이 아니라 장기간의 재활 및 후유장애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에 해당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태권도장은 미리 가입해두었던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보험 증권상 배상책임 보장담보 금액은 1인당 최고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유형과 피해자의 구체적 상태, 그리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 기준과 범위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치료비와 위자료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률 및 장애기간, 중복 지급 여부, 절차상의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보상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에서 종종 보험급 지급 담당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일부 치료비와 위자료만 지급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가실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피해자분 역시 보험사 측으로부터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과 가실 주장에 직면하셨고, 이에 타당한 평가를 받아보기 위해 보상 읽어주는 여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신입 간원의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장 지도자의 충분한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초급자가 소화하기 어려운 강도의 훈련을 진행시켰으며 밑에 높이나 착지 동작에 대한 안전지도 역시 많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점은 체육관 측의 안전배려 의무나 지도상의 하자 등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수술 후에도 후유장애가 잔존할 수 있는 부상으로 해당 사례자 역시 인대 재건수를 받으신 이후에도 무릎에 불안정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검사 결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방동요 검사 결과 건측은 1.5mm의 전방 전이가 관찰된 반면 환측은 7.25mm 전방 동요가 확인되어 양측의 차이가 5.73mm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명백히 무릎 관절의 중요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맥브라이드 방식 후유장애 평가에 따라 슬관절의 전방 동요가 5에서 7mm일 때 적용되는 맥브라이드 테이블 4-1-29% 항목을 기준으로 14.5%의 장애율이 인정되어 손해액 및 합의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나 태권도장의 보험사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보험사에서 검토한 영상자료에서는 건축이 1.85mm의 동요, 환측은 6.46mm의 동요가 확인되어 차이가 4.61mm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무릎관절 불안정성이 3에서 5mm 구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한 29%의 항목을 기준으로 3분의 1만 인정하여 9.7%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일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방법이나 동요 수치 해석에 따라 장애율이 14.5%와 9.7%로 나뉘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 보상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고 자칫하면 정당한 보상 범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보험회사의 주장으로 지급 종결될 수 있는 보험금은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와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애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보험사의 이익으로만 지나치게 축소한 불합리한 손해액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측과 환측의 무릎 관절 흔들림인 전방 동요 차이를 재차 정확히 비교 분석하고 장애율 14.5%가 분명히 합당하다는 부분을 의학적, 법률적 근거를 통해 손해사정서 및 보정서류를 다시 제출 후 의견 진술의 업무를 수행하여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사례자의 후유장애 재감정을 통해 장애율 14.5%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회사가 축소하려는 손해액을 정확히 바로잡아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명확한 보상 범위를 확보하도록 돕는 데 그 역할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태권도장 사고 배상책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태권도장, 유도관, 주짓수, 체육관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히 치료비 청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이나 안전배려의 의무 등에 대한 위반 여부, 장애율의 평가, 가실 비율 산정 등의 복잡한 요소들에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문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 규모를 분석받고 적절한 보상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